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소규모.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죠?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죠? 나홀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근데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잖아요. 맞죠? 말하자면 이 가로주택은 이 가로주택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뭐냐 하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온 이유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주택이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주택이 있는 애들이 여기에 만약에 학교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학교가 있어. 그럼 여기 길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학교를 간다고. 학교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하면서 아파트가 지어버려. 이게 통제가 돼버려요. 못 다니게. 그럼 여기 있는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 갈 때도 어디 갈 때 이래 둘러가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간도 단축시켜주지만 가로주택 이렇게 옆으로 집을 짓고 이 길을 놔두자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가로 형태로 집을 짓고 이 길은 손은 안 되겠다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래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큰 규모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좀 시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가 있다. 시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 하면서 여러 단계를 생략을 하고 한 3, 4년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적인 부분이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수성구 범어동 핵심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왜? 재개발을 하면 훨씬 더 돈이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요, 이게. 그런데 조금 외곽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먹혀요. 이게. 왜냐하면 빨리 해가지고 새 집으로 지으면 되니까 외곽 지역은 먹히는데 수성구 핵심 지역은 또 이게 잘 안 먹혀요, 지금. 난 못하겠다. 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재개발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대구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단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어차피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면 방콕에 푸르지오 분양했잖아요. 방콕에 푸르지오 분양했는데 10세대 정도만 이제 후분양인데 10세대 정도만 분양이 됐잖아. 맞죠? 근데 아이파크 경쟁률이 평균 15.3대 1이잖아요. A타입 몇 세대 아니지만 31.1대 1이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무조건 지역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되었든 간에 지역적으로 반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는데
수성구의 가장 걸림돌은 학교가 아니겠나. 특히 범어동, 범어사동, 만촌동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왜? 지금 경남타운도 그렇고 그 아이파크도 그렇고 둘 다 꼭대기에 뭐가 스카이라운지가 들어가잖아요. 스카이라운지가 꼭대기에 스카이라운지 그 커뮤니티 시설도 꼭대기에 넣어요.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 커피 딱 마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고 경남타운도 그러고 지금 얘도 그러잖아요. 경남타운은 꼭 두 동을 연결하잖아요. 다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조금 퀄리티 있게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이제 분명히 진행돼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도 그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뭐 추가 분담금이 10억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또 짓잖아요. 큰 평수는. 왜? 더 부채가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구에 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문제를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마크 스밋, 지주택. 이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7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가 걸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수성구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수성구청에다가 서로 미루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얘들이 내가 학교 부지를 사서 학교를 지어줄 테니까 허가를 해도 했는데 안 된다. 이거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죠? 학교에서 50m, 200m 정하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m 밖, 200m 밖에 있는 업종을 하고 있는 술집 같은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가 들어오면 200m 안에 들어가 버려. 사실 50m나 200m는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은 200m 바깥에 있었는데 난데없이 학교가 하나 들어서면서 200m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문제가 되죠, 이제. 업종에서. 신규 업종을 하는 사람은 뭐 기득권 유지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 허가 안 내주겠죠, 이게. 왜?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할 테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 주민들은 이제, 진짜 재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못 짓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학교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